네,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흔히들 백만장자라고 하죠. 그런데 혹시 조만장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후보는요, 바로 아마존닷컴의 CEO인 제프 베조스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의 재산은 908억 달러, 그리고 제프 베조스의 재산은요, 무려 923억 달러로 1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인데요. 자, 잘 나가던 월가의 매니저에서 1994년 인터넷 상거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제프 베조스의 성공을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는요, 자신의 성공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첫째,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어떤 모습도 후회하지 말라입니다. 아마도 실패를 한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아마존을 창업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둘째는요, 성공에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인데요.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실패로 보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우리도 이분과 함께 조만장자의 꿈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원부동산 개발의 송병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와, 조만장자 생각만 해도요, 너무 뿌듯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만약에 내가 조만장자가 됐다라고 하신다면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미래의 나를 아는 사람들을 네. 위한 공간을 좀 만들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고 죽어서도 그래서 사후까지도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래서 살아서는 어떤 협력체를 갖출 수 있는 협력 단체로 그 지역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큰 타운, 그리고 또 사후에도 네. 거기에 함께 이렇게 묻힐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항상 이 조만장자의 꿈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플랜이 구체적이신데요. 네네. 네,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참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자, 이렇게 조만장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좀 내기는 해야 할 텐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시장 상황. 일단은 지금 그 매수보다도 매도 의향이 좀 많은 이런 상태죠. 특히나 이제 부동산에서도 주거에 관한 부분에서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 그렇고요. 일단은 지금 이번에 나온 파리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경기가 한풀 꺾였다라고 네.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할 부분이 주택 보급률 기준으로 잡으면 지금 서울 경기권이 96, 9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택 보급률 전국 평균 103.7에서 8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더라도 주택의 어떤 수요층에 대비 공급은 좀 부족한 상태이고요. 근데 전국 평균으로 지금 건물의 그 특히나 이제 주거 시장의 노후도를 보면 한 40%가 넘는 이런 구조인데 서울권으로 보면 31.7% 정도가 지금 주거 시장에서도 노후도에 의해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져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어떤 규제에 의한 지금 아파트 가격의 이렇게 절하가 지금 좀 이루어지려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주거 시장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가 안정화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규제가 부양책으로 바뀌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런 시기에 좀 눌렀던 이런 규제에 의해서 눌렀던 가격대가 이렇게 반등이 좀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파리 정책이 정말 이걸 네. 꼭 우리가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1년에 한 3에서 많게는 한 7% 정도만 아파트 가격이 상승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으로 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동산 투자로 재테크 수익을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어떻게 투자 전략을 당분간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음. 때는 아주 초단기적으로 한 1, 2개월 정도 봤을 때는 지금 서울 경기권의 아파트를 투자하는 타이밍이 좀 안 맞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팔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기에는 네. 급격히 팔자는 심리가 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규제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규제에 여러 가지 요건들에 들어가지 못하는, 즉 수요층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소유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규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건에 불리함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급격히 팔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 당분간은 좀 형성될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법안이 좀 바뀌고 규제책이 좀 완화가 됐을 시점에는 좀 이렇게 구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짧으면 1, 2개월, 길면 한 4, 5개월 가까이는 서울 경기권으로는 아파트가 특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이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와 공급을 보더라도,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의 여건을 보더라도, 그 다음에 또 지금 가족들 기준으로 봤을 때 대가족 구조에서 가면 갈수록 핵가족화, 나홀로 가족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의 환경들은 계속 수요가 딸리는 이런 상황으로 갈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송병현 대표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손자병법 강의를 좀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행군입니다. 행군. 네네. 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군 진영이 어떤 그 지리적 요건, 그 다음에 상대방의 진영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상대방 진영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장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상대방의 전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좀 보는 그 구조에 의해서 우리 군, 아군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래서 행군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좀 보는 건데, 현대의 이제 손자병법으로 좀 갖고 오면, 부동산 정법으로 좀 갖고 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현 시점의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현 시점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어떤 건물의 시장, 부동산 건물의 시장을 매수로 봤을 경우에 어떤 타이밍까지 지금 와 있느냐. 그래서 개발지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졌느냐, 혹은 개발되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개발된 내용에서 또 주변의 여건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느냐, 이런 걸 좀 봐야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좀 오늘 설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은요, 본격적으로 손자병법 제9편 행군에 대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다가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동산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행군입니다. 어떻게 행군하느냐. 그래서 산의 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고 있느냐, 비가 오느냐, 바람이 부느냐, 여러 가지 요건들을 확인해야겠죠. 지금까지 쭉 몇 주 동안 그런 짐새들을 확인을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가느냐. 부동산에서는 보통 이거를 현장 답사 혹은 네. 임장이라고 합니다. 가서 직접 보는. 네네네. 네. 지금 현재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느냐, 그럼 지금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또 한 가지는 내가 사고자 했던 아파트의 주변에 학교가 들어서느냐, 공원이 들어서느냐, 기업이 들어서느냐, 아니면 도로가 새로 나느냐,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동산 청약 시장을 보게 되면 청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가끔씩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아파트를 샀대요. 네. 샀는데 그 주변을 한번 가서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분양 사무실 가가지고 분양 그 안에 내용만, 말만 그래서 듣고. 네네, 방이 얼마나 크고 작고, 그래서 보는 집이라고 하죠. 네. 모델하우스라고 하는데 모델하우스만 보고 딱
계약을 하신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참고로 모델하우스하고 똑같이는 안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는 실제로 이제 베란다 확장형도 있고 확장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전자제품들이 빌트인으로 들어가는 경우 있고 추구 후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안으로 안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공간이 좀 협소하게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델하우스만 탁 보고 야 이거 좋겠다 그래가지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실제로 입주 이런 시기에는 입주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입주조차도 그냥 뭐 이렇게 관가를 하지 않고 그냥 계약을 했으니까 분양 계약을 했으니까 나머지 입주까지 해서 잔금 다 치르고 가봤더니 도로가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이고. 특정 지역, 특정 기업을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경기도 저쪽 일산 뒤에 대충 아시겠죠? 네. 그쪽에서 큰 단지로 아파트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그 지역에 학교를 넣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지자체하고 개발하는 시행업체하고 해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넣기로 하고 대단히 아파트 조성을 했는데 학교가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울에서 그 지역에 학군을 보고 애들 단지 내에서 학교를 보내고 너무 좋겠다 해서 딱 했는데 안 들어온 경우가 아이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이 조금 잘못된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소송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일례로 들으자면 이제 분양 사무실에 가가지고 분양권을 딱 보고 샀는데 네. 가서 딱 보니까 묘지가 어머. 네. 그래서 바로 아파트 앞에 묘지가 이렇게 있는 아이고. 경우. 그래서 살 때는 왜 바로 그런 것도 안 보고 네. 계약을 하셨습니까 했는데 이분은 이제 그 당시에는 향이 남향이라고 그래가지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쪽에 아유. 묘지가 경동묘지가 남서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잠깐 시선 돌리면 공동묘지가 바로 공동묘지. 앞에 어머. 있는 그래서 실제로 분양을 받기 전에 현장에 가가지고 분양 사무실 모델하우스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장 가서 정확히 이런 공동묘지가 있다면 물론 이제 공동묘지는 이제 도시개발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20년의 어떤 임대 기간 혹은 기간을 다하게 되면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기조에 의해서 이전을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네. 언제 이전이 되는지를 조금 확인했다면 어떤 시간적이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는 이런 구조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상가를 투자를 하셨는데 상가를 투자하러 딱 가서 가지고 저녁에 가서 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녁에는 장사가 좀 되는 것 같은 그것도 주말 저녁에 가가지고 보고 덜컹 계약을 한 거죠. 평일날을 보니까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구조. 그래서 그런 구조가 또 있을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신도시 개발 개념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도시개발 기조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는 신도시 개념은 땅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땅의 기운이 강하다는 얘기는 땅값 상승 요인이 강하게 먼저 끌어지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 형성이 좀 나중에 이루어지고 상권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권 형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가 혹은 상가가 상업용 건물들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 건물이 나중에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권이 형성이 먼저 돼야 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상권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소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주거지 형성 시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상권 형성을 할 수 있는 상권 형성 인원은 나중에 들어오는 구조고 네. 상권 건물은 먼저 들어오는 구조고 그래서 상가 분양을 먼저 받았는데 상권 형성을 들을 수 있는 인프라, 사람은 나중에 들어오는 구조 이런 구조를 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 또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도 풍수도 좀 무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풍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주변 요건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실질적으로 가서
행군을 한번 해봐서 다리 부분을 팔아서 판단해 봐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부동산에 투자가 좀 확실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현장에 직접 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현장에 직접 가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장에 가기 전에요. 네. 일단 개발 기조라고 하면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 그래서 개발 기조 정도는 대단위로 이렇게 개발하는 구조 같으면 개발 기조가 분명히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 채널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시고 가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실소유의 개념으로 판단하실 때는 적어도 등기부등본하고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같은 경우는 한번 떼어가지고 정확히 땅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에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땅의 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꼭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충격적인 거 창문을 딱 열었는데 집 앞에 무덤이 있다는 게 웬 말이에요. 정말 네네. 오싹하기도 하고 너무나 난감한 상황일 것 같은데 사실 집 앞에 전망만 또 확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네. 것들을 좀 확인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예를 조금 몇 가지 들자면 네. 실제로 이 소유자 관계가 명확한지 네. 유인 관계가 명확한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실제로 땅을 산다든가 네. 건물을 샀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리적인 여건들 꼭 확인하셔야 되고 실제로 실제로 땅을 사시는 분들은 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그 개발지 땅에 대한 구조로 봤을 때에 땅이 집가상승 요인이 굉장히 급격히 짧은 시간에 올라갑니다. 예를 들자면 동탄 같은 경우 논밭 전 답이었던 이런 산 임야였던 부분들이 갑자기 몇 년 만에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도시로 바뀌어 버렸죠. 네. 그러면서 실제로 땅값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게는 100배 가까이 오른 뭐 그렇다고 해서 전체라는 건 네, 좀 그렇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올라가는 그것도 기간으로 보면 한 5년 사이에 굉장히 올랐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기조에 맞춰서 여기 뭐 무조건 올라가겠다 이런 구조로 땅을 사러 가시는 분들 또 있습니다. 있는데 땅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치입니다. 위치.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타이밍이고요. 그 다음에 땅의 모양이 좀 나와주는 모양이라는 얘기는 도로가 붙어 있는지 혹은 경사도가 나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이 핫하게 뜨게 되면 전혀 그 지역에 가보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상담을 하시는데 땅도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어떤 분들 그래요. 땅에는 아예 질려버렸다. 땅은 절대 안 된다. 토지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면 저기 시골 땅에 개발 기조 전혀 없는 위치상으로도 도시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이런 땅을 사시면서도 또 한 가지는 도로가 없다든가 혹은 경사도가 이렇게 산에 이렇게 있는 땅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개발 기조에서 얼마나 멀어요, 가까요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 지역 자체가 개발된다고 그래서 그냥 들어갔다. 그래서 그 시군구 유수 지역에만 포함되면 그냥 같은 땅 이런 땅으로 판단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그 세종시 우리가 이제 네. 행복도시라고 하죠. 그 지역에 땅을 갖고 있으나 땅의 효용 가치가 없는 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좋다라고 이렇게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한번 볼게요 하고 보면 행복도시가 만들어지는 근간에서 막 10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경사도가 한 산 이렇게 15도가 넘는 구조. 네. 또 가서 보니까 도로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는 구조. 지적상에도 도로가 제대로 없는 구조. 이런 구조들을 땅을 사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꼭
부동산을 살 때는 임장이라고 하죠. 부동산 네. 용어로는. 임장은 우리가 이제 사전적 용어로 해석을 하면 짐세입니다. 짐세. 그래서 어떤 현상에 의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거냐 짐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장을 꼭 가셔가지고 네.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주변 여건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발전 기조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 시기를 조금 보셔야 되고 그 주변 여건에 따른 실제로 내가 사고자 하는 부동산의 저해 요소 또 가격 상승 요인을 좀 끌어내리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 네.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임장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만 듣고 덜컥 계약하시면 예. 큰일 날 것 네네. 같아요. 현장 답사를 꼭 가셔야죠. 네. 네. 그런데 이런 현장 확인이 꼭 매수할 때만 필요한 건지, 현재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네네. 굳이 가서 확인할 건 없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건물의 시장은 실제로 사가지고 들어가서 살아가는 구조이고요. 도시 접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임장이 굉장히 편하면서도 안 가거든요. 네. 갈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사신 다음에도 꾸준히 이렇게 가서 볼 수도 있는데 좀 안 가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토지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기 전에 면밀히 좀 가서 그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좀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신 다음에는 거기에 정말 맞는지 꼭 확인 한번 해보시는 부분들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두고 토지 같은 경우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꾸준히 한번 가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래 노후 대책으로 이렇게 토지를 구입하셔가지고 조금 지역하고 좀 떨어졌다는 이유로 아예 찾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개발 기조가 강하게 나오게 되면 한번 찾아가 보시고 강한 개발 기조가 안 나가면 안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저기에 개발 기조가 없었는데 상속에 의한 이렇게 물려받았다든가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안 가셔요. 안 가시고 있다가 그 지역에 어떤 개발 기조가 들어서면서 개발이 확 이루어진다 보니까 땅값 올라가는 소식 나니까 그때 이렇게 불이 나게 한번 가보시는데 네. 가봤더니 그 지역에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이 임의로 그냥 시설물을 하셔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있으신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작물을 이렇게 좀 가꾸어서 네. 추수물을 걷어가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 내 땅이니까 이거 무조건 다 갈아엎어 이게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존재해 버리는 경우가 좀 네.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인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상 마음상 이런 속상함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고 미래적인 가치가 당장의 눈앞에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현장에 가보지 않고 누가 좀 잠깐 빌려주십시오. 아니면 잠깐 이 땅을 이용해서 뭐 다른 행위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했을 때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 그렇게 되면 그거는 법정 싸움을 가더라도 꽤 불리한 입장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는 입장에서는 꼭 현장을 가보셔야 되고요. 그 자체를 소유라는 개념으로 넘어갔을 때는 적어도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꼭 좋습니다. 네. 네. 땅에도 꾸준하게 관심과 좀 사랑을 주고 애정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모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수사관들이 꼭 이런 말을 하죠.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장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겠죠. 네네, 이 수사관들도 똑같은 현장이지만 이 안목이 있는 사람은 증거를 꼭 찾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자, 이런 안목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자리 또 마련해 주셨다고요? 네, 저희가 내일이죠. 내일은 왕십리 역에서 디노 컨벤션역에서 센터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갖습니다. 그래서 1시 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매주 금요일 날은 저희가 여의도 저희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정말 정확한 정보거든요. 정보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많이 좀 듣게 되면 많은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비법은 2017년 확실한 투자처에 대한 원부동산 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서울 성동구 디노체 컨벤션 6층 아트홀에서 8월 29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여의도 파이낸셜 뉴스빌딩 3층 리더스홀에서도 9월 1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부동산 매거진은 원부동산 개발의 송병현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상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 계획들 세우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741번지 토지를 노후 대비로 투자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노후 대비로 투자를 하셨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시죠? 네네. 네,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후 준비를 언제 구입을 하신 겁니까, 이 땅이? 10년 전에, 10년 전에요. 예, 창고로 사용하고 해서, 필요해서 샀거든요. 아, 지금 임대 주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아, 사용하고 계시구나.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집가 상승 요인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 이제 중기 좀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중기면 5년 이상 7년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게 좀 네. 좋아지거든요. 이 뒤에 보면 이제 대학교가 하나 조그마한 게 하나 들어왔어요. 네네. 네네. 대학교도 있고 이 주변 자체가 지금 주거지 베드타운으로 개발이 강하게 또 이뤄질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집가 상승 요인보다도 중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투자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 구조로 봤을 때는 베드타운 개념으로 지역 자체가 개발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이 계획 기조 그대로만 가게 되면 괜찮은 땅이다. 그리고 도로면에 바로 붙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투자는 굳이 점수를 주자면 네. 100점 만점에 한 70점 정도 줄 수 오. 있는 이런 땅의 네.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 네. 투자가 괜찮다고 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5년에서 7년 정도만 있으면 괜찮다고 하시니까요. 와, 좋은 네.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네, 궁금한 부분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길을 이제 앞으로 네. 창고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지 그게 궁금해요, 앞으로. 어떻게 네. 활용하면 좋을지. 여기는 지금 창고뿐만이 아니고요. 네. 네. 아파트까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건물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전 기조가 지금 높은 건 사실이나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님이 미리 미래를 보시고 건물을 짓는 건 좀 아니시고요. 미래의 땅값 상승 요인분은 보여지나 건물의 시장 자체는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고 형태를 좀 유지하시는 게 당분간 좀 앞으로 몇 년 가까이는 유지하시는 게 현명하신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네, 지금은 유지를 하시면서 앞으로 주변 상황들을 보시면서 좀 다르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네.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서구 가자동 태화아파트 76제곱미터, 진주아파트 139제곱미터, 상하아파트 76제곱미터를 노후 대비용으로 투자했습니다. 세 개의 아파트 모두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한다면 어느 것부터 매도해야 할지 문의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아파트를 세 개나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원래 이제 그 상아파트는 한 35년 전에 샀고요. 네. 그 이제 진주 아파트 한 15년 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태화 아파트를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혹시
요즘 그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에 계약을 했는데 이거를 소유해도 되는지 보유세 같은 게 또 있다고 해가지고 네, 네.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자, 이렇게 일가구 다주택자일 경우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전문가 네.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번에 지금 나온 파리 정책이 일가구 네. 2주택자보다도 일가구 3주택자에 대해서 보유세 혹은 네. 양도세를 좀 더 높이겠다. 그래서 네. 양도세에 탄력적으로 중과를 좀 더 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파리 정책 자체가 실소유의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까다롭게 하겠다. 그래서 청약 시장을 좀 까다롭게 하겠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사장님이 갖고 계시는 데가 지금 재개발의 시점에 다 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네.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 재개발이 조합 구성에서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조합 자격을 양도양수할 수 없는 이런 구조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리고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으로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적용은 받지 않고 있으나 지금 네.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요. 지금 아파트를 거의 지금 가자 한 지역에 다 묶어놨어요, 지금요. 아, 제가 좀 거주하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은 이제 보통 경매를 하실 때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잘 알지 못하는 데에 경매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의 건물들의 시장으로 들어가서 경매를 한번 해보는 건 좋은데 지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는 그것도 같은 상품에 같은 지역에 완전히 계란을 똘똘 네. 뭉쳐서 이렇게 넣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집가 상승 요인으로는 이 지역 자체가 인천 자체가요. 실제로 공급량 대비 지금 수요가 그렇게 예.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천 자체적으로 봤을 때 송도나 특정 지역 외에는 아파트 값이 거의 안 오르고 있어요. 예, 예. 네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국가적인 정책들이 이렇게 강하게 한 번씩 이루어지게 되면 떨어짐이 굉장히 가파르게 크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만한 건물들의 위치에 그것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다 오래된 아파트들만 갖고 계시거든요. 네. 다만 하나 조금 좋은 부분은 지금 그 태화 아파트하고 상하 아파트는 자체도 굉장히 오래됐지만 평수가 굉장히 작은 평수들입니다. 네, 네네. 3평에. 네네. 그런데 지금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 평수가 굉장히 넓은 게 좀 있거든요. 예. 진주 아파트는 지금 평수가 혹시 지금 41평형. 41평형이요. 네. 제가 봤을 때 태화 아파트나 진주 아파트 다 그만한데 그나마 진주 아파트는 좀 평수가 넓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들어가더라도 실제로 바닥 면적이 굉장히 넓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사시는 구조에서도 평수가 넓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 셋 중에 가장 오래된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정도는 정리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상하 아파트를 네. 상하 아파트가 한 35년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세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싶은데 그 정리를 하면 이제 양도세가 또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여보세요? 예예.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해서 일단 전화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가 이제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또 거기다가 또 6억 원 이하까지는 은행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간소하기 때문에 사시는 네. 분들도 좀 쉬울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장기 보유 기간까지 또 잡아야 되고 또 실제로 매매하는 매매 시점에서의 차익 부분이 얼마 이상을 초과하는지를 세금 항목마다 다 다르거든요. 3억 원 이상 초과, 3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따져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매매 시점에서 좀 따져봐야 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요. 예. 정확히 양도세에 대한 근간을 뺄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전체적인 평수, 넓이, 보유 기간, 위치 같은 거를 좀 넣어주시면, 금액 같은 걸 넣어주시면 국세청 자체 사이트에서 계산을 해서 딱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파시기 전에 얼마 선에서 팔아야겠다. 그래서 보유 기간이 어떻게 되고 실제로 지금 평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 네네. 그 매뉴얼대로 쭉 한번 넣어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로 다 못 받은 상담은요, 세미나 일정 참고하셔서 세미나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사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이수브라운스톤 109제곱미터는 전세를 내줬고 2016년 10월에 구입한 쌍문동 단독주택 126제곱미터는 거주 중입니다. 매도한다면 어느 것부터 해야 할지 문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매도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예, 아니, 본래는 제가 이제 아파트는 네. 제가 4년을 살다가 지금 7년째 전세를 주고 있고요. 네. 그 나이도 많고 음. 또 이 지금 여기 나라에서 막 1가구 2주택이면 뭐 세금도 많이 나오니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공기가 좀 좋은 데서 이제 밑에 1층 집 2층 집을 샀는데 이거는 내 노후 준비 삼아 새도 나오고 하니까 네. 이거를 샀는데 하나를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나라에서 정책이 뭐 내년 4월 달까지 팔아라 이러는데 뭐 그거를 네네. 3년 안에 팔아야 되나 2년 안에 팔아야 그 네. 세금 얼마 내나 이런 게 좀 궁금스럽습니다. 네. 이분 역시 이번 정책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저희 송병현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쌍문동에 지금 단독주택이라고 하셨어요. 네. 38평형인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지금 볼 수는 없으나 네. 쌍문동 자체가 그 바로 밑으로 수유 쪽으로 하고요. 네. 지금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지금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쌍문동의 지금 단독주택의 이 자체로 봤을 때는 파시지 않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예. 가지는 지금 방학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 바로 옆에 도봉구청이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예. 옆으로 지나가고 있고 교통편도 굉장히 편한 편입니다. 그래서 네. 둘 다 일단 안 파는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러면은- 이제 네. 팔았을 경우에 양도세를 좀 감면받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네. 파시려면 이제 그 전에 먼저 소유하셨던 아파트 개념의 를 먼저 파시는 게 맞고요. 3년 이내에 팔면 이게 네. 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팔려면 3년 이내에 팔으시면 되고요. 근데 그거 네. 시세는 전망세가 네. 이거 쌍문동은 내가 공기도 좋고 일부러 법적으로 확장공사까지 많이 돈을 들여가지고 해갖고 깨끗하고 집 준대도 얼마 안 되고 네네. 새도 밑에도 그냥 한 70씩 나오고 이래서 이게 참 조건이 너무 좋아. 이거는 나는 공기가 자체 좋고 그래서 네네네. 이건 안 팔고 싶은 거예요. 쌍문동 집은 네. 아파트를 팔면 팔지. 저는 네네. 아파트 생활이 좀 싫어서요. 네네네. 그런데 아파트를 계속 놔둬갖고 나중에 언젠가는 언젠가는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죠? 네네네.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네네. 근데 올릴 가망성은 있어요? 아파트가? 지금 파는 시기도 아니고요. 예. 지금 팔게 되면 손해를 보는 입장이고요. 네. 앞으로 한 1년에서 2년만 갖고 계시다 파시면 그 이익분을 충분히 보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1가구 2주택자까지는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은 부담이 없습니다. 예, 1가구 그래요? 3주차째 이상부터이기 때문에 예. 지금 1가구 2주택자이기 때문에 예. 그닥 이렇게 예. 손해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 지금 실제로 지금 그 방학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집가 상승 요인이 앞으로 추후 계속 이렇게 예. 꾸준히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파는 것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예. 네네. 네, 오늘 상담 받으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정말 좀 기묘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아유, 그래서- 다행입니다. 예, 네, 전문가 예. 의견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파리 부동산 대책이 있어서 네네. 그런지 이 다주택자들의 고민 상담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 네네. 네. 실제로 그 다주택자들이 고민하는 거는 실제로 수요와 공급의 기준으로 봤을 때 수요양 대비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면 다주택자들은 좀 불리함이 많겠죠. 이런 세금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보다도.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다주택자들은 걱정하는 것보다도 네. 1가구 2주택자가 3가구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어. 혹은 1가구가 2가구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네. 아까도 제가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요 시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유 시장이 넓기 때문에 보유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래 정부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잠깐의 어떤 보합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합 시기에 너도 나도 없이 다 팔자 구조로 가게 되면 급격히 아파트값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자체도 정부에서 정책을 낸 거에는 혹은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파트 값이 안정화를 이루는 이런 구조로 생각하는 거지 급격히 떨어져서 아파트 값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바닥을 기는 이런 상태에 나오는 것까지는 정부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런 강하게 이렇게 움직여질 때는 조금 잠깐 시간을 갖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들 좀 해결해 드렸는데요. 자, 전화 상담보다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일정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비법은 2017년 확실한 투자처에 대한 원부동산 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서울 성동구 디노체 컨벤션 6층 아트홀에서 8월 29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여의도 파이낸셜 뉴스 빌딩 3층 리더스홀에서도 9월 1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 02-6223-9988번으로 접수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시죠. 성북구 기름 뉴타운 프루지오 아파트 112제곱미터, 자양동 빌라 76제곱미터를 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투자나 거주 목적으로 이제 구입을 하셨고 예. 세금 때문에 걱정이 지금 가장 되시는 거세요? 예, 요새 양도세 뭐또 음. 이중으로 낸데서.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 송병현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세금 문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입니다. 네, 지금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전 상담하신 분하고 똑같은데 예. 지금 1가구 2주택자예요. 예, 예. 그죠? 근데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데 지금 첫 번째 지금 갖고 계시는 데가 기름 뉴타운에 있고요. 그 밑으로 지금 미아 지금 뉴타운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재정비 촉진구역이 장위, 그 다음 미아 제9-1구역, 미아지구까지 지금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고 그 밑으로 또 내려오게 되면 지금 대학교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집가 상승 요인이 높거든요. 근데 네. 굳이 이걸 지금 팔아야 되느냐? 저는 절대 팔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파리 정책은 1가구 다주택자, 특히나 3가구 이상자들에 대한 강한 규제를 넣는 거고요. 1가구 2주택자는 혹은 상속이나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혹은 1가구에서 이사 목적으로 이렇게 사신 분들 때문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양도세에 대한 중과 부분도 아직 시행 안 되고 있고요. 보유세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체도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들기 때문에 꼭 갖고 가셔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 밑에 보시면 지금 자양동 쪽에 지금 또 하나 지금 빌라를 갖고 계셔요. 예. 예. 근데 자양동 자체가 지금 급격히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뛰고 있다가 파리 정책에 의해서 이 주변 일대의 아파트 값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팔려고 내놓은
타이밍이 절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자체가 어떻게 됐든 이 주변도 마찬가지로 개발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꼭 갖고 가셔야 된다. 세금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어요? 일단은 네, 세금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좀 보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문가 의견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효성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주상 목화 159제곱미터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습니다. 2020년 입주 예정이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한 상태인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효성 주상 복합 아파트를 계속 보유해야 할지 고민입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에 반갑습니다. 복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5천만 원 넣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그 주위를 돌아보니까 네. 그 주위에 커다란 주상복합이 많이 생겼고 해가지고 네. 과연 쾌적한 주거가 가능할지 걱정도 되고 네. 또 분양가도 주위에 비해서 많이 좀 비싸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효성으로 3년후 입주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이 편한 세상에 그냥 눌러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주 이번 사연 보내주신 분 똑 부러지는 시청자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네.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시는 데가 용산구 신세계 이편한 세상에 지금 사시네요. 네, 옛날 용산구청 앞에 입주한 세상이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팔고 가는 구조로는 안 맞다.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용산구청 앞에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를 전세를 놓고 가는 건 상관없는데요. 팔고 가는 건 메리트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네네. 지역 자체가 지금 아파트 값, 주상복합 값들이 많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용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이 강하게 이제 앞으로 더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네. 미래적 가치 투자로는 굉장히 매력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용산구청 그 지역 자체도 지금 개발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앞으로 이루어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옛날 용산구청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 네네네. 용산구청. 네네. 네네네. 그래서 둘 다 가지고 가시면서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거 환경 타운으로는 지금 효성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 조금 메리트는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사시면서 이거는 나중에 세를 주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를요? 용산 저기 효성. 이편한 효성이요? 네네네. 그러면 그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집가 상승 요인만 많이 높을 수 있다면 세금 네.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더 늘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럴까요? 네네. 네. 그러면 그 효성 그거는 제가 5천만 원 계약금을 포기하고 안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그냥 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해서 단기 상품으로 보지 마시고 중기 상품 이상으로만 보시면 충분히 네. 메리트가 있는 건물입니다.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메리트가 네, 있다고 너무 진심으로 하니까.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좀 들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전화 상담이 조금 짧은 점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미나 준비했으니까요. 세미나 일정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비법은 2017년 확실한 투자처에 대한 원부동산 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서울 성동구 디노체 컨벤션 6층 아트홀에서 8월 29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여의도 파이낸셜 뉴스 빌딩 3층 리더스홀에서도 9월 1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은 송병현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손자병법으로 꾸며봤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직접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에 꼭 가셔가지고 또 땅의 위치, 건물의 위치, 또 주변 여건 상황,
그 도로가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그다음에 그 지역 자체의 발전 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발전 가도 안에서는 또 실제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즉 소비의 시장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부동산 매거진,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